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소식을 가지고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몰려오는 미국의 정찰 자산들, 그리고 한미동맹이 절단날 기로에 서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좋아요, 알림,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군사, 무기체계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 한반도에 지금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U2S 드래곤 레이디라고 하는 U2 정찰기예요. 우리가 U2라고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네임은 U2S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오산 기지에 4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북한을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U2 정찰기가 오산에 있던 U2가 오키나와로 옮겨갔었습니다. 1월 달에요. 지난 1월 달에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로 우리 오산의 U2가 전부 다 이동을 해서 갔었습니다. 아마도 남중국해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해상 환적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U2들이 전부 오키나와로 가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 U2가 지금 3월 5일부터 갑자기 다시 4대 전체가 다 오산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5일 날요. 그러면 갔다가 돌아올 때 되어서 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3월 5일 날 이 U2만 온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같이 왔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럼 U2 왔습니다. 또 3월 5일 날 RC-135W 리벳 조인트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 정찰기가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RC-135W 리벳 조인트는요, 아주 결정적일 때, 위기가 고조됐을 때,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럴 때 그 지역에 갑니다. 지금 동체에 보시면 여기 이제 블룩블룩 솟아있는 이런 것들이 다 안테나거든요. 밑에도 있고 다 이 안테나예요. 이 안테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레이더 전파나 통신, 또 어떤 각종 전파, 신호 이런 모든 것들을 수집해서 감청도 하고 통신 분석도 하고 또 레이더 전파도 수집해서 분석하고, 모든 것들 전파, 신호, 통신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3월 5일부터 갑자기 거의 매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벳 조인트는 지금 우리에게 처음 오는 건 아니고 왔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언제 왔냐? 바로 2011년 11월 달에 우리 한국에 자주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 11월까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그 로켓맨이라고, 꼬마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또 코피 작전이라는, 우리 코피 작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참수 작전에서 레짐 체인지하는 코피 작전,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 앤 퓨리 그래가지고 분노와 화염과 분노, 그래서 완전히 북한을 불질러 버리겠다 하는 그런 그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 리벳 조인트가 계속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북한의 모든 어떤 동향을 감시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이 지나고 갑자기 북한이 태도가 돌변되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그러고 현송월이 보내고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죠. 그 이후로 리벳 조인트가 안 왔습니다. 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반도에 한다고 4월 달에 도보다리 산책하고 해서 아주 분위기 좋아졌죠.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했죠. 또 그 사이에 계속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또 회담을 했죠. 그리고 9.19 또 평양 방문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까지 계속 평화 무드로 달려왔기 때문에 전쟁 일보 직전에 위기 지역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 리벳 조인트는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려 15개월 만에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매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월 5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그 전주, 즉 2월 28일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 즉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합의 없이 파탄난 날입니다. 그리고는 3월 3일 날 김정은이가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갑자기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바로 북한이 그 큰 대형 로켓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 산음동 로켓 단지. 거기에서 로켓을 만든다는 것은 즉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1단 로켓, 2단 로켓 이런 그 ICBM을 만드는 기지라는 것입니다. 그 산음동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동창리,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이 또 활발하고, 산음동에서 동창리까지 미사일을 기차로 실어 나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과 맞추어서 지금 이 리벳 조인트, 아까 U2, 이 오키나와에 있던, 또 오키나와로 갔던 이 정찰 자산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RC-12X라고 하는 이 정찰기인데, 이것은 미 육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 육군이 전 지구를 통틀어서 19대를 보유하고 있는 정찰기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에서 이 RC-12X를 5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이 RC-12X 5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RC-12X가 10대가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19대 중에서 반 이상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 북한의 동향을 탐지해야 할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미국의 정보 수장 방안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중앙일보가 3월 2일 날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댄 코츠 미 DNI 국장의 방한 일정 조율을 사실상 마쳤다. 미 정보국장의 방한은 2011년 5월 김정일 방중 직후에 2016년 9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 등 민감한 시기에만 있었으며, 이번 방안은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정보를 직접 챙기고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거 이제 중앙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댄 코츠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금 방한을 하는데, 이 국가정보국은 9.11 테러 이후에 생긴 미국의 정보 총집합체입니다. 미국에는 뭐 CIA를 비롯해서 16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각각의 정보기관들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를 할 때 CIA는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탈취해서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할 것을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FBI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FBI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테러범들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 국가정보국을 만들어서 CIA를 비롯해서 뭐 모든 정보가 들어온 것을 이 국가정보국에서 총수집해서 여기서 이제 정보를 해서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를 당했다. 이제는 다 모으자 해서 이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를 총수집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총수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국장 댄 코츠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상원의원을 3선을 했고요. 상원의원 3선을 할 때는 항상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즉 정보 군사 분야에만 종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 대사를 한 4년간 했고 그 이전에는 하원 의원을 또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강경파입니다. 2003년도 이라크 침공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할 때 아주 반대를 했죠. 폼페이오 지금 현재 국무부 장관도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이 댄 코츠 국장도 이란과의 핵 협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해야 된다. 저런 놈들하고는 말이 안 된다.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침공했죠. 그때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보복은 해줘야 되는데 왜? 우크라이나의 핵을 포기시킬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도와주겠다라고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치는데 미국이 안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왜 안 도와주냐? 약속을 지켜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모든 걸 강구해서 러시아를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러시아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말려버리고 있는데 그 장기전으로 가는데 이 댄 코츠는 약속 지켜야 된다. 군사적 옵션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경파죠. 자, 이 댄 코츠 국장이 이번에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만 해도 지난 1월만 해도 김정은 좋은 사람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때는 하노이라고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곧 김정은을 만날 건데 아주 좋은 성과 거둘 거다. 막 이렇게 홍보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댄 코츠 국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가서 북한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핵화 의지에 일치되지 않는 일부 행동들이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복선을 깔았습니다. 비핵화 의지와 일치되지 않는 일부 행동들이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탄나고 나니까 지금 본물처럼 당시 1월, 2월에 뭐가 진행되고 있었느냐 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죠.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고 있었다. 또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그 연료봉을 추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댄 코츠 국장은 이미 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불쾌해서 왜 지금 이벤트 하는데 지금 잿불이냐. 이래서 아주 불쾌했다. 또 경고를 줬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댄 코츠 국장이 말했던 그 북한의 비핵화와 일치되지 않는 행동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즈가 3월 11일 날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부터 하노이 정상회담 전까지 핵무기 6개를 추가 제조했다는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했고 우리 이제 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진다. 라는 그 등식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핵화는 비핵화입니다. 거기에 합의를 해놓고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은 그 이후에 핵무기를 6개를 더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거짓말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동창리 미사일 기지, 풍계리 핵실험장 등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해체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일부 시설은 오히려 주변 단지를 확대했다.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은 그런 해체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어떤 지역들은 주변 단지를 더 크게 키웠다.
이런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그들의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미동맹의 절단날 기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댄 코츠 국장은 지금 이 시기에 왜 올까요? 이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또 이 국방부 장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U2라든지 리벳 조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서 계속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감청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워싱턴에서 보고를 받으면 안 될까요? 왜 한반도에 꼭 대한민국이 들어와야 될까요? 저는 우리 한국의 정보기관의 수장들, 우리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정보본부장,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 그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수집했고 당신네들도 이러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당신네들한테 줬는데 왜 우리가 분석해서 내놓는 자료와 결과와 당신네들이 내놓는 결과는 다르냐. 지금도 우리 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라고 우리 정보당국에서 한 발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명확한 징후가 보이고 있다, 수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댄 코츠 국장은 자, 혹시 너희들이 즉 우리 정보기관들이죠,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냐, 지금 숨길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한미 정보당국의 지금 삐걱거림 그리고 이완됨 그리고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댄 코츠 국장이 확인하러 우리 한국의 국방부 정보본부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대화를 나눠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존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 보유 이런 것들을 은근히 바라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중앙일보는 한미 정보 당국의 여러 가지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아주 좀 포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전 더 그 점검이란 뭐냐, 바로 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왜 다르냐, 정말로 당신은 우리 동맹 맞냐, 이런 확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댄 코츠 국장이 우리 국방부 정보본부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다 나눠보고 야, 얘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쟤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쟤들 우리 동맹 아니야 라고 보고를 하면은 한미동맹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댄 코츠 국장이 대한민국으로 온다, 지금 정보자산들은 다 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꼭 와야 될까요? 우리 정보기관들의 성향을 파악하러 올 것이다. 정말로 우리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러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우리 국정원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또 국방부 장관 이런 정보 당국자들, 책임자들 부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책임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